조선왕 자전. 광해군 시절 허균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간 의창군 이광. 의창군 이광은 선조의 서팔남으로 후궁 인빈 김씨에겐 사남인데 의안군과 신성군, 정원군의 친동생으로 어머니 인빈 김씨가 선조의 총애를 받았고 본인도 총명해 아버지 선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15세 되던 1603년 4월에 혼인했는데 부인은 양천허씨로 허난서연의 오빠이자 허균의 형인 허성의 딸로 어머니가 위중한데도 급히 혼례를 거행했다고 사관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선조실록 161권, 선조 36년 4월 17일, 계묘 세 번째 기사, 1603년 명만력 31년, 의창군이 이조 참판 허성의 딸을 아내로 삼다. 왕자 의창군이 이조 참판 허성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허성의 아내의 병이 위중하므로 상이 날짜를 앞당겨 혼례를 행하도록 한 것이다. 사시는 논한다. 얘는 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혼례는 곧 인륜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경에는 좋은 때를 가려 성혼하라는 경계가 있고 서경에는 혼수감을 마련하여 시집 보낸다는 교훈이 있으니 어찌 창졸간에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지금 부인들 사람의 어머니의 병이 위중하여 문명하게 되었는데도 급작스럽게 혼례를 거행했으니 서민의 경우도 그럴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국군의 아들이겠는가. 예법에 어긋나고 범죄를 이름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어떻게 신민의 모범이 될 수 있겠는가.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고 류영경의 옥사가 마무리된 후 정훈 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는데 광해군이 폐모살제를 결정하는 회의에 불참해 유학지차택이 처벌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광해군 일기중 초본 125권, 광해 10년 3월 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1618년, 명만력 46년, 유학지차택이 상소하여 이극신 의창군 이광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다. 그리고 의창군 이광은 왕실의 지친으로서 존망을 함께 해야 할 신하인데 제신들이 의논을 바칠 때를 당하여 유독 의논을 드리지 않았으니 그 죄는 정청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은 것보다 심한 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사의 관원이 못 들은 척하면서 덮어두고 말하지 않으며 그저 가난하고 병든 왕족의 먼 후예라며 책임이나 매우는 식으로 논기하였으니 이를 엄하지 못하게 논한 양사의 죄를 속히 다스려 인신의 대의를 밝히도록 하소서. 광해군 10년인 1618년에는 처숙부 허균의 영모 사건 때 추대되었다는 죄목으로 작호를 박탈당하고 경기도 내무처에 위리안치되었으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나 작호를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허균 영모 사건을 살펴보면 허균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홍길동전의 저자이며 그의 누이가 허난서련인데 그의 소설처럼 신분제도와 서울차별에 항거하려고 서자와 불만하는 계층을 규합해 혁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광해군의 폐모살제에 이이천보다 앞장서서 지지를 했고 심지어 인목대비의 암살을 도모하기까지 해서 광해군의 신임을 받게 되어 의정부를 거쳐 우참찬이 되었지만 이이첨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무렵 이이첨의 외손 여인 세자빈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허균의 딸이 세자의 후궁으로 내정되어 소은이 되어 입궐하자 허균에 대한 이이첨의 경계는 더욱 강화되어 그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런 와중에 광해군 10년인 1618년 8월 10일 남대문에 포악한 임금을 치러 하남 대장군인 정화무게가 곧 온다는 내용의 벽서가 붙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경무는 허균의 신복인 현응민이 붙였다고 합니다. 1618년 기준격이 상소를 올려 허균이 왕의 신임을 얻은 것을 기화로 반란을 계획한다고 모함하고 허균이 반대 상소를 올렸으나 계속 국문이 열려 무수한 고문이 가해져 결국 허균은 역적모의를 시인하게 됩니다. 그는 체포되기 이전에 도피하라는 지인들의 권고를 거절하고 자신의 저서와 작품들과 허난서련의 시문들을 장녀의 집에 옮기고 싸위에게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주어 간행하도록 할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광해군 일기중 초본 131권, 광해 10년 8월 2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1618년, 명만력 46년, 역적에게 추대된 의창군 이광을 나국하기를 청하다. 비밀의 일을 합사하여 입기하고 또 아뢰기를. 의창군 이광은 역적 허균의 일가로서 이름이 기준격의 상소 중에 있었는데 잇따라 각인의 공초에 나왔습니다. 이로부터 인신으로서 이와 같은 죄를 지고도 보존된 자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어찌 잠시라도 그냥 놔두고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잡아가 둘 것을 명하여 법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따를 만한 일이 아니니 억지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고 비밀의 일에 대해서는 비답을 봉해서 내렸다. 광해군 일기중 조본 132건 광해 10년 9월 24일 기의 6번째 기사 1618년 명만력 46년 의창군 이광을 기읍에 위리 안치하라는 전지. 왕이 의창군 이광을 기읍에 정비하여 위리 안치하라고 명했다. 그 전지에 이르기를 역적 광은 7신하 가운데 한 신하의 사위이며 역적 허균의 조카로서 항상 모욕의 마음을 꾀하였다. 서궁에 관하여 정청할 때에는 한 번도 와서 참여하지 않았고 헌의하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역적 허균과 몰래 불궤를 도모하고 재물과 돈을 많이 풀어서 무례배들과 결탁했는데 크고 작은 모의에 대해 서로 의논하여 알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허균이 갇혔을 때 그의 집 노복들은 기밀을 알고 모두 흩어졌다. 추대를 받은 정상이 여러 역적들의 공초에서 모두 드러났는데 황정필이 공초를 바치면서 전하기를 김계와 원종 등이 허균은 경박하니 광을 추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했다. 그렇다면 광은 바로 종묘와 사직의 죄인이니 왕법에 있어서 일각도 용서할 수 없다. 일금부로 하여금 정비하게 하라 하였다. 이 뒤로 아랫사람들의 법대로 시행하라는 계청 때문에 전지를 오랫동안 내리지 못했다. 광이 흩어져 있는 가재를 모두 왕에게 바쳤고 또 자기의 집도 바쳤다. 이로 인하여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첨 등도 감히 청하지 못하였다. 이후 조카인 인조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종친으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살았는데 인조 23년인 1645년에 향년 57세로 사망했으며 부인 양천허 씨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인조의 아들인 낙선군이 봉사손이 되었습니다. 글씨를 매우 잘 써 명필로 이름이 높았는데 1636년 조선통신사의 니코 동조궁 참배를 앞두고 에도 막부가 인조 어필 및 여러 선물을 요청했는데 조정에서 어필을 반대해 의창군이 글씨를 대필해 보냈다고 합니다. 구례화엄사의 대웅전 편액과 일주문에 걸려있는 지리산화엄사 편액도 의창군이 썼는데 대웅전 편액은 번각되어 인근 하동상계사, 서울조계사, 진관사, 완주 송광사 등 여러 사찰에도 걸렸습니다.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분 내강리 어머니 인빈 김씨의 묘소인 순강원 권역에 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광해군 시절 허균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간 의창군 이광이었습니다.